얼마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분이신지를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제공 멘트를 소개하는 그 와중에도 네. 제공 멘트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유니스 밴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신이 나요. 그 가발만 봐도 웃음이 날 정도로 신나는 가발, 기분 좋은 가발입니다. 네. 제가 반가워요. 가발을 쓰는 순간부터 매직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실제로 매직이에요. 네. 네. 그리고 지난주보다는 가발에 리본도 달리고 좀 더 화려해졌는데요. 리본은 지난주에도 달렸었습니다. 아, 그랬습니다. 아유, 김영준 씨. 유니스 밴님의 조심해주세요. 유니스 밴님의 미모에 제가 빠지다 보니 아유, 감사합니다. 얼굴 외에 딴 거는 보이지 아유, 않았다는 걸로 부러워라. 이해를 해주시면 네. 네. 네, 지난주 방송이 너무 좋았나 봐요. 오늘 들어오기 전부터 인사를 네. 주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아.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핑크 가발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라고 인사를 주신 분이 계시고요. 또 이분께서는 오늘 용기 이야기네요. 명상을 그동안 많이 했는지 용기를 많이 잃어버린 지금의 상태, 용기 다시 찾기 오늘 함께 이야, 하시겠다고. 그 말씀 참 좋다. 용기 다시 찾기. 용기 다시 찾기. 네. 네. 또 이분께서는 나이가 있으니까 뭔가 용기를 내기는 너무 힘든 마음이었는데 지난주에 듣고 나서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기대하면서 청취하겠습니다. 네. 라고 인사를 주셨습니다. 와, 갑자기 막 어깨가 무거워지면서 막 쾌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네. 너무 감사하죠, 솔직히.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제가 작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누군가가 제가 정말 용기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내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눠주시니까 정말 너무 감사해요.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네. 아마 화면을 통해서 유니스 밴님의 최근 저서인 꼴찌하다 버클리 간 글로벌 노마드라고 하는 책의 표지를 지금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앞에다 일부러 좀 올려드렸습니다. 네. 저 책을 제가 받았을 때 네, 정말 순식간에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도요. 네 쉬운 책입니다. 그것보다 내용이 너무 재밌고요. 네. 정말로 이게 한 분이 50도 안 되는 나이에 이걸 네. 다 접근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몇십 가지 일을 하셨어요. 맞아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그러니까 이 책을 쓰면서 제 라이프를 정리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태어났을 때부터 이렇게 연도별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말 30가지도 넘는 일을 했더라고요. 해냈구나. 네. 네. 이제 조금 지난주에 이어서 뒷불리 유니스 밴님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게 될 텐데요. 네. 유니스 밴님을 대상으로 저희가 질문을 하는 거는 오늘이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2주에 걸쳐서는 용기 크리에이터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유니스 밴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를 2주 동안 준비를 해주실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네, 그 시간을 기대합니다. 통해서 저희가 또 힘과 용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네. 먼저 제일 궁금한 거는 네. 책에 처음 보면 본인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강했던 시절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점수도 주지 않고. 네. 네. 그랬던 이유는 무엇이며 그런 스스로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극복하실 수가 있으셨나요? 그게 정말 저는 한국에서 미운 오리였어요. 미운 오리라는 자체가 정말 공부도 너무 못했고요. 잘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항상 뭐가 능력을 인정받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저에 대한 나는 능력이 없나 보다라는 그 생각이 계속 쌓이게 됐었죠.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러다가 내가 그냥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는데 결과는 당연히 처음부터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고요. 기대치를 굉장히 낮추고 한 번에 된다는 생각은 거의 안 했어요. 뭐를 하든 간에 여러 번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많은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걸 딴 게
남들이 봤을 때는 그 간판만 보지만 그 비하인드에는 정말 엄청나게 실패를 하고 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육이 생겨가지고 아 나는 그냥 좀 시간 좀 걸리고 남들보다 걸리고 그래도 끝까지 해서 이루어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극복이 됐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그렇게 벽에 부딪히면 더 작아지게 되지. 그렇죠. 그 근육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책에서도 서두에서 보면 어떤 분을 찾아가서 그냥 무작정 매달리고 저랑 같이 일하게 네. 일할 기회를 주세요. 이런 용기를 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캐티 파워라는 분이셨죠. 이벤트 하시는 분. 네. 네. 그분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참 되게 너무 따뜻해요. 그분 생각만 해도 지금 202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버클리 졸업하고 이제 공부는 너무 하기 싫었고 라스베가스에 이벤트 플래닝 이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그분이 스페셜 이벤트라는 곳에 이제 특강을 하러 오셨어요. 그 당시에 그 베가스에 맨들레베이라는 호텔이 있었는데 5성급 호텔이죠. 그렇죠. 거기서 전체 이벤트를 다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강의를 듣는데 너무 이분이 일하고 있는 세계는 제가 근접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지만 학교에 왔다는 자체가 끈이랑 유선 일단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학생하고 이분하고 그래서 제가 이분을 인턴을 써달라고 쫓아갔어요. 수업 끝나자마자 제가 달려가서 네. 나 한 번만 그 인터뷰 해달라고 해서 네. 불쌍해 보이셨는지 일단은 수락을 했어요. 그 당시는 영어도 지금처럼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버버버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이제 오라고 하셔서 그 호텔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정말 영어를 너무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캐티 파워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거기서 여러 명이 인턴십을 어플라이를 했죠. 네.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 저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았고 다른 분들도 회사 분들도 저를 뽑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선 영어도 안 되고 우선 국적도 저는 우선 유학생 신분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경력도 없고 이쪽으로. 경력도 하나도 없고요. 근데 그 캐티 파워 그분이 제가 너무 불쌍했대요. 자기가 구해주지 않으면은 얘가 너무 힘들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네. 얘가 진심은 있겠다. 네. 마음이 전달됐구나.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정말 이분은 저를 위해서 되게 많은 걸 감내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사람 몫을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항상 저도 있고 그 몫을 해낼 다른 사람이 또 같이 들어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항상 저를 옆에 두고 바닥부터 가르치셨어요. 와. 제가 그 캐티 파워라고 하는 그 스페셜리스트 분에게 네. 다가갔던 유니스 벤님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제일 네.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네. 귀인은 찾아오는 게 아니구나. 귀인은 들이대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렸을 그렇죠. 때 학생도 아니고 네. 사회에 나와서 그래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즈니스 세계에 들어가서 저 매달리는 그 상황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라스베가스 이벤트 업계는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 5성급 호텔에서 하는 그런 이벤트는 굉장히 치열하고요. 그리고 다 이 커넥션 하는 게 그냥 소통하는 게 다 그 이어폰을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라든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지 않으면 그 그렇죠. 안에 절대 낄 수가 그렇죠.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를 잘못 알아들음으로써 이 이벤트가 되게 큰 타격을 입을 맞아요. 수가 있어요. 함께 네. 하시면서 가장 창피했던 기억에 남는 실수가 있다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창피했다라기보다도 솔직히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되게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죠. 복합적으로. 행사가 끝날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 타이거 우즈 이벤트를 저희가 셋업을 했었어요. 셋업을 했는데 그 VIP 그 테이블을 장식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실수를 해가지고 10분 전에 제가 물을 엎어가지고 그 테이블 자체가 완전히 다 셋업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항상 백업이 있긴 하고 네.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누가 뭐 어쩌니 전혀 따지지 않죠. 이벤트는 그냥 항상 솔루션만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럼 바로 그거 딱 빼고 다 붙어가지고 바로 셋업하고 나가죠. 배우신 게 많겠어요. 그
너무 많죠. 실수를 너무너무 많이 했었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어준 누군가가 있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결국은 그리고 그 업계에서 인정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본인께서 직접 또 그 이벤트 플래너로 활동을 하셨고. 네네네네. 그 따까리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조금 자신감이 생겼었고 네. 그래서 제 회사도 열었었고 그렇죠. 거의 15년 정도 이벤트 일을 했었어요. 멋지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그렇게 네, 힘들게 부러운 들어간 직업이에요. 이벤트 업계예요. 네. 그리고 네. 상당히 네트워크도 좋았고 참 많은 그 사람들을 알게 되셨을 네. 텐데 네. 아니 그냥 그거 그냥 계속 하셨으면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조금 편하게 꽃길을 걸으셨을 텐데 그리고 네. 난 다음에도 또 수많은 도전을 하셨단 말입니다. 네. 도전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대해서 해야 되는 상황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그때 경제 상황이 한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아무리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는 게 뭐 이렇게 자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했었는데 저랑 상관이 없이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문을 닫게 됐어요. 그때 경제가 안 좋으니까 회사에서는 보통 뭐 그 행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연말 파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 철마다 하는 이벤트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우선 그 사회 경제가 안 좋으면은 그런 게 다 첫 번째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식 같은 경우도 많이 줄게 돼 있고요. 네. 그거는 제가 원하던 게 아니었지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빚을 엄청나게 많이 얹고 파산하게 됐어요. 파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그때 되게 갈등이 좀 심했죠. 원래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그 스테이러스를 유지해서 계속 올라가고 싶지 바닥으로 내려가서 하고 싶지 않아요. 네. 원래 가난하면은 괜찮은데요. 그러니까요. 부자였다가 가난되는 더 거는 힘들죠. 못 견디죠. 맞아요. 힘들어요. 맞아요. 네. 그때 그 느끼는 실패감과 벽은 네. 더 크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처음보다. 처음보다 컸는데 솔직히 그렇게 너무 크게 당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또 이제 힘든 일들이 그래도 퍼지지 않고 저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과정을 되게経験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 같으면 네. 아유 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괜히 뭐 내가 너무 좀 이렇게 욕심내는 거 아닌가 싶으면서 오히려 후퇴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주춤거림이나 뒤로 물러섬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주춤거림이나 물러섬이 없다는 거는 그거는 살짝 그건 아니고요. 주춤거림도 당연히 있죠. 고통도 있고 되게 힘든 시간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힘들었지만 이제 백업을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죠. 제가 그냥 여기서 그냥 아예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거 끝내거나. 아니면은 끝내거나 아니면은 다시 올라서는 건데 그럴 때 저한테 항상 이제 이렇게 힘을 주는 게 봉사, 다른 사람을 이제 돕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 근데 그게 전 다른 사람을 돕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저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네. 사람들이 자주 까먹어요. 항상 저보다 잘난 사람들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돌아보면은 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저보다 힘든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지 않고 까먹게 되는데 봉사를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인식시켜줘요.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번 책에 또 수익금을 네. 도네이션하는 그런 마음을 얻으셨나요? 네네네. 네. 제 책 수익금이 이제 나가는 곳은 코인트리라는 그런 그 비영리 단체예요. 네. 그래서 한국 젊은 친구 부부가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스리랑카, 볼리비아 이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쪽 아이들을 도와주고 지금 멕시코 쪽에서 도와주고 있고 한국에도 물론 지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도 도와줄 애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해외부터 나가자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해외에서 정말 애국을 하고 있는 길이에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코리아 넘버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뭐 성폭력이라든지 뭐 이런 폭력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고 꿈이라는 걸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그런 아이들이 보면서 나는 그래도 그렇진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되게 어떤 명분이라든가 이유나 또는 뭐 깨달음이 있어서 한다고들 하시는데 네. 유니스 배님은 내가 살기 위해서 네. 봉사를 하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울림이 크네요. 네. 명분도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본인의 어떤 걸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솔직히 그런 것도 필요는 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도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근데 저는 제가 사람들이 봉사는 진짜 다 남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분들도 도와주는 몫이 있겠지만 저는 나를 도와주는 게 저는 봉사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봉사를 꼭 많이 해보시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궁금해하는 중 중에 하나 또 한 가지는 뭐 제가 궁금한 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4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답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책에서 하시더라고요. 네. 유니스배답지 못했다. 그래서 나다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어느 순간에 각성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은 본인답게 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은 저답게 살려고 노력을 최대한 많이 해요. 네. 그래서 타협을 나답지 않은 일,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다가오고 어떤 사람이 다가왔을 때 예전 같은 경우는 이거를 나를 먼저 내세우기보다는 남의 눈, 그다음에 이런 그 좀 약간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되는 방향을 쫓아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조금 이기적이 됐어요. 그게 나다운 게 되려면 이기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이기적인 게 남을 해치는 이기적인 게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40년 동안 제가 저답지 못하게 살았다는 거는 저답게 사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 나를 어떻게 찾으셨는지가 궁금해요. 네. 나를 찾는 길은 제가 살아오니까 이게 나를 찾는 길은 이렇게 껍질을 자꾸 벗겨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저 안에 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저 안에 있는데 이제 그거를 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면서 나를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자기가 어떤 성향이고 뭘 좋아하는지를 잘 알아요. 그리고 실패를 해보면 더 잘 맞아요. 알게 되죠. 정말 그래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실패가 절대 실패라고 생각지 않아요. 실패를 하고 있으면 그게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네. 그 다음 인연으로 이루어졌다는 표현도 하셨는데 저는 유니스 배님께 정말로 질문드리고 싶었던 저의 핵심은 네.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좋은 경험으로 인연도 만나가시고 또 새로운 직업을 가지시고 하셨지만 우리 또 뭐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처럼 네. 한 가지를 만시간 정도 했을 때 전문가가 되고 또 성공을 맞아요. 이룬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한 우물만 파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일을 접해봤을 때 내가 다양한 경험을 얻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장단점은 어떻게 구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단점은 이게 맞는 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저는 제가 20년 일찍 태어난 것 같아요. 지금 엔잡러라는 말이 지금 딱 맞잖아요. 저는 엔잡러라는 말이 없을 때 제가 혼자 엔잡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 때도 네. 좋은 직장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걸로 리타이어를 하면은 정말 한 직장에 오래 있었다는 자체가 사고 없이 잘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본인의 가치이기도 하죠. 네. 맞아요. 음. 그리고 제가 버클리 졸업할 때 저는 저랑 저희 전공과 전혀 상관없이 저희 아빠는 IBM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세대들이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큰 회사, 이름이 큰 회사에 들어가서 꾸준히 있어서 그걸로 리타이어를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길이 저는 안 맞는 거예요. 저는 호기심이 너무 많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렇게 액티브하게 하는 일을 좋아하는데 어떤 큰 회사나 이런 코퍼레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한다는 게 저 자체하고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깨고 나오는 게 남들이 이게 맞아 하는데 그거를 깨고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주변의 시선을 깨는 거. 네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되게 정말 이때까지도 되게 그런 살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냥 다 내비두고 그냥 한 가지만 해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지금 딱 살아보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은 유니스 배님을 제일 아끼는 분들이죠. 그렇죠. 저희 엄마 부모님이나 뭐 형제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분들이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시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 제가 정말 헛짓이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것도 저의 강점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했던 일들이 제가 앞으로 뭔가를 할 때 깊지는 않을 수 있지만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합쳐져서 강점이 이루어져요. 제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 예전에 저 몇 년 전에 했던 일들이 이렇게 이때 이렇게 했었잖아. 이 일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이게 되더라고요. 신앙적으로는 그분께서 다 암대해 놓으신 것 같은 역사가 있는 거죠. 저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분이 이걸 미리 그렇게 암대해 놓으셨다라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젊은 세대는 또 오래 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의 직장으로 이제는 마무리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10개, 20개 이런 그 직업으로 자기 인생을 이제 살아갈 거고 특히 중장년 이상도 저는 앞으로 기회가 너무 그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할 일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그분들한테도 응원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미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직장은 없다. 직업만 있을 뿐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대학을 가거나 이럴 때 너무 신중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대학을 가서 어떤 전공을 해야지 그 평생 살아야 될 직업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 가지고 그걸로 역사가 바뀌지 않고 자기 인생이 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현재 관심 있는 거를 하고 충분히 그를 인조이하고 누리고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원하는지 그런 걸 잘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개는 이제 네가 즐기는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 네. 네가 원하는 일을 해라고 주문을 해야 하지만 네.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걸 모르잖아. 맞아요. 네. 그런 질문을 저는 많이 받아요. 네.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찾지를 않았다기보다도 좀 덜 찾으신 걸 수 있어요.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그거를 정말 많이 알고 있다면 그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찾을 수 있는 선택권이 많이 있어요. 아하. 근데 내가 정말 뭘 할지 모르겠어. 그 자체는 어차피 한국을 치면은 교육적인 문제가 살짝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내로우하잖아요. 네. 그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다양하지가 않고 틀에 짜여 있어서 그 그러니까 공부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정말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많이 생기면 하고 싶은 일도 되게 많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여행도 다녀봐야 어디를 갈 수 있는지를 지도가 그려지는 것처럼 그렇죠. 여행을 안 나가고 집에만 계시면은 밖에 나갈 기회가 생기더라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하고 똑같은 맞아요. 거겠죠. 계속 찾아야 돼요. 계속 찾아야 되고 점을 계속 찍어야 되는데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내가 점을 하나 찍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이 점이 좋은 점을 이걸 찍으면 안 되고요. 그냥 찍는 거예요. 계속 트라이 해보고 시도해보고 사람들하고 소통해보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를 좀 한번 해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때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하다가 반드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거 하다가 이거 시작했는데 이게 아닌가요 하면서 또 다른 쪽으로 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야. 네, 그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안 해본 분이 저런 말씀하시면 넌 안 해봤잖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다 거쳐보고 경험해보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시다가 이 산이 아닌가배 그러면서 내려오셨지만 네. 그걸 올라갔던 기억이 올라갔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거죠. 이 네. 산은 아니었지만. 네네네. 근데 이걸 이렇게 안 찍어보신 분들은 좀 네. 두렵죠. 두렵죠. 뭔가 시작을 한다는 게. 네, 새로운 환경도 두려운데 네. 조금 더 두려운 거는요. 그 새로운 환경에서 만나는 새로운 상대. 어떻게 보면 뭐 라이벌이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네. 그 새로운 사람에 대한 대처법 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사람 대처법. 사람이 제일 좋기도 하지만 제일 어렵기도 한 부분이 맞아요. 인간관계가. 네. 그래서 저만의 노하우는요. 저는 일단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게 그 사람을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아요. 의지하지 않는군요. 의지하지 않는 거고 아무리 딱 첫 만남에 너무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어 이 사람이. 그리고
첫 만남이 완전히 반대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사람은 겪어봐야 돼요. 아시겠지만 정말 시간을 두고 겪어봐야지 이 사람 진가가 나오고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많이 높여놓으면은 이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때 실망과 좌절과 배신과 이런 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람하고 관계에서. 그렇게 사람한테 큰 기대를 안 하신다 그러면서도 주변 관계, 인간 관계, 네트워킹은 대단하시잖아요. 대단하시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주는 거예요. 네. 저희 엄마가 이제 말씀하시는 게 돈을 빌려준 거는 절대 적지 않으세요. 저희 엄마는. 돈을 내가 누가 도움을 받거나 돈을 빌렸다거나 만약 그런 일이 생겼을 땐 그건 진짜 꼼꼼히 적어놓으시고 반드시 갚는다. 그런데 이제 사람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지금 저번 주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 제가 잘 아는 지인이세요. 이분이 근데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큰 미팅이 있었어요. 자기 계열 클라이언트하고. 네. 근데 PPT를 저한테 딱 보여주셨는데 내용은 너무 좋은데 PPT가 너무 어둡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하루도 안 남았는데 이분은 너무 시간이 없어 그걸 고칠 수가 없어서 그냥 나가기로 포기를 했는데 제가 밤을 새가지고 그걸 고쳐드렸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거는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일이 없었던 게 아니라 저도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이분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 이걸 해주면 뭘 해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미리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연결이 되는 거는 내가 이렇게 해주려는데 그분도 나의 그런 걸 감사를 해주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잘 되면은 그게 깊이 릴레이션십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은 그 릴레이션십은 이제 나랑 코드가 안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받기를 생각하고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결코 깊은 관계가 되기는 쉽지가 않겠네요. 안 돼요. 잘 주는 방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받는 것과 주는 걸 잘해야 돼요. 한국 분들은 특히 주는 거는 그래도 잘하시는데 받는 걸 잘 못하세요. 우리 또 그게 잘 익숙하지가 않죠. 그게 빚을 진다고 생각하시기 맞아요. 때문에. 다 신세라고 생각하죠. 네, 근데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상대방한테 받는 기쁨을 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카톡의 반응 소개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했을 때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느껴봤는데 무서웠습니다. 하루하루 뭔가를 극복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무서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강력한 동기부여는 어떻게 찾고 계세요? 동기부여는 물론 뭐 책도 그런 쪽으로 많이 읽기도 하고요. 일단 그런 큰 충격적인 일이 왔을 때 저는 방법을 막 찾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일단 제일 먹고 싶은 걸 찾습니다. 뭐 가격 상관 안 하고 제일 먹고 싶은 거 가서 제가 저 몸을 우선 즐겁게 하고요. 네. 그리고 평상시에 한국 드라마 잘 못 봐요. 왜냐면은 한국 드라마 보면 끝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며칠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제 현생을 분리를 시켜요. 분리를 시켜서 그런 거를 본다든지 그리고 잠을 자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는데 이게 이런 일이 터졌는데 그러면 솔루션이 뭘까를 먼저 찾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벤트 같은 경우도 누구 책임이 절대 중요하지가 않아요. 뭔가가 터지면 항상 그래 오케이 이거는 이렇게 터졌는데 그럼 솔루션이 뭘까?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걸 계속 찾다 보면은 실마리가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면 저는 항상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게 답을 찾았어요. 유니스 배님이 어디 모처에서 혼자서 비싼 음식을 죽여놓고 맛있게 듣고 계시면 저분이 문제가 있구나. 네네네네. 지금 고민 중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방법은 정말 타고난 방법 같아요. 네. 생각 못 해봤는데 맛있는 네. 거 먹고 저도 앞으로 속상한 일 생기면 네. 본능에 충실해 보려 그럽니다. 네네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시금 전폐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도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식욕의 예정에.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신선하게 들리는 거예요. 네. 내 몸을 먼저 즐겁게 해주면 네. 그러면 몸이 기력을 찾고 뭔가 반응하지 않겠어요?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질문은요. 네. 보니까 뵙고 나니까 굉장히
키도 크시고 날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가늘가늘한 몸매를 가지고 계시는데 책에 보니까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하셨던 네네네네.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그거는 어떤 계기에서 하시고 어떤 또 얻음이 있으셨어요? 네. 제가 수영을 잘 못해요. 수영 잘 못하고 저는 진짜 누가 보면 운동 선수인 줄 알아요. 학교에서 운동 선수였냐고 다들 물어보시는데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뛰는 것도 제가 잘 못 뛰어요. 한 1마일 뛰면 숨차가지고 안 뛰는데 제가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하기 싫은 건데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던져 넣어요. 일단 신청을 먼저 해놓고 그거를 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뭐든지 제가 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상황 안으로 그런 그룹 안으로 저를 집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야. 싫어하는 일일수록 오히려 더 발을 집어넣으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같이 그룹으로 들어가는 데서 하기 때문에 혼자는 힘들죠. 혼자는 네. 연습도 안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같이 그래서 공동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같이 이끌어주고 갈 그런 러닝메이트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10월에 시카고 풀마라톤을 뛰어요. 10월에? 네. 마라톤 해보신 적 있으셔요? 풀마라톤 한 번도 안 했고요. OC 네. 마라톤은 지난 5월에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이 시카고 풀마라톤이 세계 6대 마라톤 중에 하나라서 네. 그게 리퀘어먼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되고 몇 개 뺑뺑이가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운 좋게 걸렸어요. 기대는 안 했는데. 네. 그래서 우선 일단 저를 거기 해서 티켓이랑 뭐 호텔이랑 뭐 비행표를 다 사 놓고서 이제 저를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 놓고 연습을 하죠. 33 정도. 상상할 수 없어요. 이게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유니스 벤님은 네. 대인 공포증이 계시는 분입니다. 대중 진짜요? 공포증이 믿을 수 있어요. 없는데요? 그런데 강의를 다녀. 그리고 크리에이터로 또 스피커로 활동하시고 사실입니까? 이 본인이 얘기가? 운동을 네. 못해 안 해 싫어해. 그런데도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네. 마라톤 풀마라톤에 도전을 하고 이게 잘 안 맞잖아요 그림이. 사실인가요?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저의 그 내면에 있는 모습을 모르세요. 대인 공포증은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의 그러니까 무대 앞에서 말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저는 특히 심한 게 이제 딱 가면은 우선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어떤 만화책에 이렇게 보면 머리가 하얗게 됐다 이런 네. 느낌이 저는 진짜 표현을 너무 잘했다는 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극복이 되는 거는 연습밖에 없어요. 내가 앞에 섰을 때 얘기를 할 때 그거를 그냥 외우는 정도는 안 되고요. 내가 이렇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보이고 머리도 하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만큼 이게 노력을 해서 자동으로 나올 수 있을 그런 맞아. 상태가 되는 게 되고요. 그런 게 쌓이다 보니까 우리는 근육이 익숙해지잖아요. 자기가 여러 번 당한 거를.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도 무섭죠. 자, 이제 분위기가 또 달려야 네. 되는 분위기에서 우리가 멈춰야 되고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는 분위기인데. 네, 벌써 좀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책 전권을 통해서 제 눈에 벼락처럼 천둥처럼 확 들어왔던 건 뭐였냐면 네. 미움받을 용기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용기 크리에이터로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나요? 제가 그 책을 딱 읽었을 때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미움을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도 거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칭찬만 받는 삶을 생각을 해보면은 칭찬을 받는다는 게 남이 정해놓은 거, 사회가 정해놓은 게 잘했다라는 틀에 맞춰서 살아온 거거든요. 그게 내 삶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사니까 계속 나와 소셜 스탠다드에 계속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비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나는 항상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항상 있어. 그렇죠. 잘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 사슬을 끌어내는 게 힘들었어요. 나 이제부터 나 그냥 이쁨 안 받고 그냥 나 미움 받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는 생각을 제가 40이 넘어서부터 결정 딱 우와. 내렸어요. 근데 그거 정말 쉽지 않고요. 지금도 우와. 계속 챌린지가 돼요.
그거를 끌어낸다는 거,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그 느낌을 갖는다는 거는 결코 좋지 않아요. 방송을 정말 하다 용기가 보면 필요하네요. 방송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저희를 좋아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저희를 미워하세요. 왜요? 불편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세요. 아, 그래요? 네. 네. 그 미워하는 이유를 왜 그렇지라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 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제가 그러면 그분들의 비위에 맞게 수정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었어요. 네. 근데 그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냥 미워하시는 분들 계시지 뭐 네. 그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게 그냥 그건 그분들의 자유니까 맞아요. 그거를 그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네. 평화가 오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요. 그리고 관계도 그래요. 저는 솔직히 20, 30대까지는 정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만나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이상한 사람도 많고 정말 포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걸 다 몸에 습득을 할 수가 있는데 40이 이제 넘어서부터는 인간 그 네트워크 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저는 관리를 해요. 그 관리라는 게 네. 나쁜 건 아니고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구나. 그렇죠. 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그분하고 맞는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고 나는 나랑 나하고는 안 맞는 맞는 사람하고 거죠. 맞아요. 맞아요. 나랑 맞는 사람하고 그분들하고 그 안에서 잘 살면 되겠구나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는데 모든 사람한테 다 맞춰줘야지 내가 좀 손해봐야지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일어나는 그 에너지를 소진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정화, 퓨리파이 하는데 그런 안 좋은 마음들을. 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 인생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 잘라냅니다. 네. 저는 그 말이 그 표현이 너무 참 강렬했습니다. 네. 미움받을 용기라는 게. 네. 그래서 한번 끝으로 여쭤보고 싶었고 아까 40년 동안 나답지 못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여전히 나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발버둥칩니다.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름답다의 고어의 의미가 네. 나답다라는 거입니다. 나다울 때 아름답다라는 의미래요. 네. 오늘 유니스 배님은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도 너무 아름다우세요. 감사합니다. 네. 책을 읽어보면 정말 수십 가지의 직업을 오가면서 느끼셨던 느낌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책만으로도 큰 용기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꼴등하다 버클리 간 글로벌 노마드라는 책을 저거 여러분들 여기 LA에서도 다 만나보실 구할 수 있는 있습니다. 거죠. 미주 지역에서도 다 구할 수 애마존에 있는 거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책을 먼저 만나보시고 함께 하시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 시간 지금 2시간 동안은 유니스베 선생님에 대해서 저희가 좀 깊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2시간 동안은 저희가 에너지를 좀 받아보려고요. 네. 어떤 용기를 얻을 수 있을지 저희가 네. 열심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더 배우고 싶거나 알고 싶으신 분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은 또 제가 거기에 맞춰서도 또 커스터마이즈된 또 내용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2주 동안은 네. 저희를 들었다 놨다 해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꼴찌하다 버클리가 한 글로벌 노마드라는 네. 저서를 최근에 출간하신 우리 유니스 배님과 두 번째 시간 가졌고요. 네. 그럼 다음 주 세 번째 시간에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